안녕하세요. 당규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4050 세대에게 은퇴 준비는 정말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그런데 요즘 연금 투자에 갑자기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소식은 바로 우리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나한테 딱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핵심만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부터 가장 뜨거운 질문 먼저 던져볼게요. 최근 해외 ETF 세금 폭탄 논란 때문에 혹시 이거 애써 모아온 연금 계좌 그냥 깨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도대체 연금 투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뀐 건데요. 원래는 해외에서 뗀 세금을 국세청이 펀드에 미리 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 걱정 없이 그 돈까지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올해부터 이 선환급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게 해외에서 세금 한 번 내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또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이게 바로 그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이중 과세 가능성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금 계좌는 우리 노후 준비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도 과세 이연 효과가 일부 줄어든 건 맞지만 연금 계좌의 핵심적인 절세 혜택은 그대로다 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해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연금 계좌가 왜 여전히 강력한지 제가 딱 세 가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숫자 900만 원입니다. 연금 저축이랑 IRP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혜택, 이거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때 13월에 월급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자, 두 번째 숫자는 3.3에서 5.5%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소득세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자나 배당 받으면 15.4% 떼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그리고 마지막 숫자, 바로 0%입니다. 이게 바로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는 과세 이연 효과인데요. 내 계좌 안에서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내가 돈을 빼기 전까지는 세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재투자되면서 20년, 30년 뒤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건 좀 바뀌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핵심 절세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군요. 와,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금 계좌를 지켜야 할 이유는 확실해졌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나만의 연금 포트폴리오, 대체 어떻게 짜야 할까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전 세계 경제는 다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떤 나라는 막 성장하는데 다른 나라는 주춤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연금 자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전 세계에 골고루 나눠 담는 게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내 투자 성향을 아는 거예요. 나는 좀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해 하시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야 하시면 채권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근데요, 제가 어떤 성향인지 저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 같은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요즘 대부분 증권사 앱에서 간단한 설문만 하면 바로 본인 투자 성향을 진단해 주거든요.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미리 짜놓은 이런 모델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면 정말 편해요. 보세요. 적극 투자형은 위험 자산 비중이 65%인데 안정형은 15% 수준으로 차이가 확 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전적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사야 돼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너무 바빠서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연금 투자 자동 항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동 항법 장치요? 와,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굴려준다는 뜻인가요? 투자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TDF는 글라이드 패스라는 원리로 움직이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듯이 자산 비중이 조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려주고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스르륵 늘려서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이 바로 TRF, 타겟 리스크 펀드입니다. 이건 TDF처럼 비중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한 위험 수준, 예를 들어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에 맞춰서 자산 배분 비율이 쭉 고정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ETF도 빼놓을 수 없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처럼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품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내가 30대, 40대라면 은퇴 시점이 2045년쯤일 테니 TDF 2045 같은 상품을 고를 수 있고요. 미국 시장 전세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 ETF를 혹은 저기 SK 서린빌딩 같은 우량 건물에 투자해서 월세처럼 배당을 받고 싶다면 SK 리츠 같은 상품들을 연금 계좌에 담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세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세액공제나 과세이용 같은 연금 계좌의 핵심 혜택은 변함이 없다. 둘째, 성공적인 연금 투자의 열쇠는 자산 배분에 있다는 것, 꼭 본인의 투자 성향부터 파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투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알아서 다 관리해주는 TDF 같은 상품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20년, 30년 뒤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은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고 싶은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